RS485 하프 두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시리얼 데이터 송신과 수신, 즉 통신 방향을 제어하는 자동 송수신 제어 회로와 관련한 기본 개념과 적용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실제 어플리케이션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S485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 방향 제어 즉 오토 디렉션의 기본 개념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스485IC의 통신 방향 제어와 관련한 제어 핀은 수신 모드 전환용인 리시버 이네이블 RE 핀과 송신 전환용 드라이버 이네이블 DE 핀으로 구성되며 이들 핀의 RE와 DE 핀의 로직 상태에 따라 데이터 송신 모드 혹은 수신 모드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RE와 DE 핀은 MCU에서 각각 제어 라인을 통해 독립적으로 제어해야 하므로 회로 구성상 2개의 제어 라인을 추가 확보해야 하고 프로그램에도 이와 관련한 소스를 구성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작업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송수신 방향 제어와 관련된 제어핀, RE와 DE 핀을 자동 방향 제어 즉 오토 디렉션 회로에 의해 자동 제어하면 RS485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MCU에서의 핀 2개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에 추가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맥스485IC의 수신 모드용 제어핀, 리시버 이네이블 RE 핀이 로우이면 수신 상태, 송신 모드용 드라이버 이네이블 DE 핀이 하이이면 송신 상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들 핀 둘 다를 묶어서 로우를 입력하면 수신 모드가 되며 하이를 입력하면 송신 모드로 작동합니다. 즉 MCU로부터의 전송 신호 TX를 이용 이 신호를 입력으로 오토 디렉션 회로를 통해 전송 패킷 동안 로직 하이를 출력하여 방향 제어 핀 RE와 DE 핀에 동시에 인가하면 DE 핀과 RE 핀이 하이가 되어 송신 모드가 되며 TX 신호가 없는 경우는 오토 디렉션 회로를 통해 로직 로우가 출력되어 DE 핀과 RE 핀의 로우가 입력되므로 수신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맥스485의 수신 모드에서의 신호 흐름과 송신 모드에서의 신호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향 제어 핀인 RE와 DE의 로직 로우가 인가된 경우 수신 모드 펑션 테이블에 의하면 RE와 DE 핀이 둘 다 로우이면 맥스485는 수신 모드가 되며 이때는 485 외부 인터페이스인 A와 B 통신 회선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IC 내부 리시버 R을 거쳐 로직 레벨의 RX 신호로 변환되어 MCU 측 시리얼 수신 포트로 전달되며 송신 모드의 경우는 송신 모드 펑션 테이블에 의하면 RE 핀의 상태와 관계없이 DE 핀이 하이이면 맥스485는 송신 모드가 되며 이때는 MCU로부터의 시리얼 송신 신호 TX가 IC 내부의 드라이브 D를 거쳐 485 외부 인터페이스 핀인 A와 B 통신 회선으로 485 포맷의 신호로 변환 전송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신 회선에서 송수신을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하프 두플렉스 통신 구조의 특성상 A와 B 디퍼런셜 통신 회선에 송수신을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트랜시버 IC인 맥스485에서 송신과 수신 모드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드 설정은 리시버 이네이블 RE 핀과 드라이버 이네이블 DE 핀에 의해 작동되며 이 두 핀이 둘 다 로우이면 수신 모드 둘 다 하이이면 송신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토 디렉션 회로는 MCU로부터의 TX 패킷 신호가 있는 동안 자동으로 로직 하이를 출력해야 하고 그 외 경우 즉 TX 패킷 신호가 없는 동안은 로직 로우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러한 오토 디렉션 회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단순 방식과 OO 타이머 IC 혹은 게이트 IC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토 디렉션 회로는 MCU로부터의 TX 데이터 신호 구간 동안 로직 하이 펄스를 만들어내는 회로로서 각 방식별 동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는 TX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PNP 트랜지스터를 사용 로직을 반전시킴과 동시에 고속 데이터 펄스를 커패시터 C3로 적분하여 DC 레벨로 만드는 구조의 회로입니다. 즉 TX 신호를 반전시킴과 더불어 TX 패킷 구간 동안 로직 하이 신호를 형성하여 제어형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OO 타이머 IC를 이용 모노스테이블 멀티바이브레이터를 응용한 회로로 TX 신호의 최초 하강 에지로 트리거하여 로직 하이를 만들고 이 로직 하이의 지속 시간은 외부에 연결하는 저항 R3와 커패시터 C2에 결정하는 구조의 회로입니다. 이러한 제어용 출력 신호의 로직 하이의 지속 시간은 1.1 곱하기 R3 곱하기 C2의 관계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TX 패킷의 길이만큼 로직 하이가 유지되도록 R3와 C2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전송 속도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TX 신호 패킷 길이가 다르므로 외부 저항 R3와 커패시터 C2의 튜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즉 BPS가 빨라지면 TX 패킷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게이트 IC7404 인버터나 7414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를 이용한 신호 반전 기능을 적용한 회로로 저항 R6와 커패시터 C4를 이용한 적분 회로로 고속 데이터 펄스를 DC 값으로 바꾸고 이를 반전시켜 TX 펄스 구간 동안 로직 하이를 유지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작동 구조를 가집니다. 다이오드 D1은 빠른 방전 패스를 형성하여 제어 신호가 빠르게 로직 로우가 되도록 합니다. 실제 회로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회로는 중국산 USB 485 동글 회로의 오토 디렉션 발취 회로로 TX 신호가 PNP 트랜지스터 베이스에 입력되면 컬렉터에 반전된 신호가 출력되어 이 신호를 제어 신호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회로는 제어 신호가 로직 하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TX 신호의 반전 파형을 출력하는 회로로 논리적으로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 485 어플리케이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은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일부 동작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앞서 오토 디렉션 회로 개념 및 작동 구조에서 보았듯이 제어 신호는 TX 기간 동안 로직 하이를 유지해야 하는 요건에는 만족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회로는 앞서 트랜지스터 방식 회로에 약간의 보완을 한 회로로 컬렉터 저항 R5에 병렬로 적분용 커패시터 C3를 추가한 회로로서 컬렉터에 걸리는 반전된 TX 펄스 신호를 적분하여 TX 펄스 기간 동안 로직 하이를 유지하고 TX 패킷 신호가 없는 경우 로직 로우를 출력하게 한 구조의 회로로서 우측의 위쪽 파형은 C3가 100나노, 아래 파형은 47나노를 적용한 파형이며 C3 용량값이 작을수록 리플은 증가하고 방전 시간은 짧아집니다. 적분 용도의 커패시터 C3의 충전 전압이 방전되는 시간으로 인해 TX 패킷 신호의 끝 구간에서 방전 후 로직 로우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전 구간으로 인해 빠른 모드 전환 즉 송수신 모드의 전환에 타이밍적으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용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적분용 커패시터 C3의 용량 값에 따라 로직 하이 구간에서의 리플과 방전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니 작동 조건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시정수를 실측을 통해 튜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5 타이머 IC를 이용한 오토 디렉션 회로로서 TX 신호의 하강 엣지에서 트리거된 후 저항 R3와 커패시터 C2의 시정수에 의해 로직 하이의 유지 시간이 결정됩니다. 제어용 출력 신호의 로직 하이의 지속 시간은 1.1 곱하기 R3 곱하기 C2의 관계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R값과 C값이 클수록 로직 하이의 지속 시간은 증가하며 작을수록 로직 하이의 지속 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위쪽 파형은 R3를 6.2kΩ으로 한 경우에 제어 신호 파형이며 아래쪽 파형은 R3를 7.5kΩ으로 한 경우에 제어 신호 파형이며 저항값이 클수록 로직 하이의 유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회로는 7414 슈미트 트리거 게이트 IC를 이용한 회로로 TX 고속 데이터 펄스가 저항 R6와 커패시터 C4에 의해 적분되어 로직 로우 신호가 형성되며 게이트를 거쳐 신호가 반전되어 로직 하이가 출력되는 구조로 제어 신호의 빠른 로직 로우로의 처리를 위해 다이오드 D1이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어 신호의 로직 하이의 지속 시간은 저항 R6와 커패시터 C4의 값에 의해 조정되며 RC 값이 크면 하이의 지속 시간은 증가하며 반대로 RC 값이 작으면 하이의 지속 시간은 감소 즉 짧아지게 됩니다. 본 회로는 저항 R6와 커패시터 C4의 부하 효과 즉 로딩 이펙트에 의해 오리지널 TX 신호의 감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RC 적분회로 전단의 버퍼 혹은 반전 게이트를 2개 추가하는 등의 회로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NP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실제 구체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V485 전원은 맥스 485의 경우 5V를 적용하며 3.3V용, 맥스 3485를 적용하는 경우는 V485 전원은 3.3V를 적용해야 합니다. 본 회로는 실제 RS485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정상 동작이 안 되는 경우는 TX 펄스와 오토 디렉션 신호의 실측을 통해 시원 값의 적절한 튜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5 타이머 IC를 이용한 실제 구체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V485 전원은 맥스485의 경우 5V를 적용하며 3.3V용 맥스3485를 적용하는 경우는 V485 전원은 3.3V를 적용해야 하며 LMC555 타이머 IC는 3.3V, 5V 모두 작동 가능합니다. 본회로는 실제 RS485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정상 동작이 안 되는 경우 TX 펄스와 오토 디렉션 신호의 실측을 통해 R4와 C2 값의 적절한 튜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회로는 오토 디렉션 기능이 내장된 중국산 USB 485 동글의 발췌 회로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